12월 5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창원 교차는 우스컵 최강자전이 펼쳐집니다.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첫날 철한 예선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토요 경주는 준결승전이 3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는 광명 우수는 왕중왕전이 아닌 일반 레이스로 펼쳐진다는 점 차가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9라운드를 제외하고는 6, 7, 8, 10, 11, 12라운드는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원 교차 경주에 우스컵 강자들이 총 출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광명 우스컵은 좀 약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강자들이 낙차 이후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6라운드 전경호 쉽게 짜여진 편성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7월 27일 날 낙차 후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낙차 부담을 안고 있는 전경호, 9라운드는 또 이정석이 9월 19일 날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12라운드에는 양희천이 특선에서 낙차당한 이후 우스컵으로 강급돼서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차당한 전경호, 이정석, 양희천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만큼 이번 회차 우스컵도 만만치 않은 경주 편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2료 부산 광명 우스컵도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경주와 또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광명 우스컵 9라운드 김연경하고 김민배 중심으로 경주가 배당판이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규백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규백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됐는데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도 다소 좀 약한 우스컵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좀 접전 편성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강급자들이 과연 재기량을 얼마만큼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과 몇몇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김태현, 김기훈, 김두용, 이기한, 김종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태현, 김기훈, 김두용, 이기한, 김종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편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김태현, 김호준, 조준수, 주석진, 김태훈, 박훈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태훈, 전반적인 시속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영, 김기훈, 정재환, 박윤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박지영의 선행을 김기훈이 반바퀴 저측이 나서면서 홀로 독주했는데 전반적인 시속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 김홍기, 박철성, 김한울, 신동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두영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고전했었던 박철성이 저측이 나서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기주, 김근영, 조지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3코너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섰었던 조지호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 조창인, 이기한, 구동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다빈이 힘을 썼습니다. 3코너 지점에서 저치기 나섰었던 김관이 오랜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태현, 김기훈, 김두용, 이기한, 김종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전경호,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7월 27일 날 낙차 후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상 후 오랜만에 1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전경호가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세력 이상현하고 김홍기가 있어요. 이상현은 몰라도 김홍기와는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경주에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다시 낮아진 김홍기, 하지만 막히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경호가 김홍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경호가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주도력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고 또 긴 거리 나섰다간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홍기의 직선 취입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뭐 김홍기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경우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홍기도 점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취입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뭐 직전 회차도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주석진이긴 합니다만 권정국의 도움을 받고 오태걸과 임진섭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주석진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경호가 주석진만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경호하고 주석진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뭐 주석진과 협공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와 협공이 우선인데 문제는 김홍기도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게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경호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야지만 뭐 김홍기가 막혀 나가거나 따라가면서 뭐 취입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아무래도 부상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석진이 오태걸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죠. 아무래도 권정국이 힘을 써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석진이 오태걸과 협권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주석진의 뒷자리를 임진섭이 막혀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섭도 최근 고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몇 경주 안 남았습니다. 강급 위기까지 몰린 임진섭이요. 이번 회차하고 아무래도 다음 회차까지 점수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강급 위기에 놓인 임진섭이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노저서들이죠. 주석진하고 오태걸입니다. 주석진하고 임진섭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정경호가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뭐 마크 취입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경호가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뭐 김홍기와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기의 직선 취입발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신동인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동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 이기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패서 이기환이 초주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동인과 이기주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우현이 최근 부진 만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 홍석환, 박지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넘어서게 된다면 신동인 타점 잡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홍석환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경주도 많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노저서들 활약이 나가는 경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홍석환이 재기량 발에 나가게 된다면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현도 지금 자칫 몇 경주 더 고전하면 선발급 강급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홍석환이 몰고 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환하고 박지영이에요. 홍석환하고 김우현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노저서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김우현이 때려줘도 되고 요즘 박정희 선임감이 괜찮아요. 한남팀 박정희 힘을 쓰고 홍석환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간 작전도 가능한 만큼 홍석환과 박정희입니다. 홍석환과 김우현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신동인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기주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홍석환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동인과 이기주입니다. 신동인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은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인이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김우현이 내선 잡고 긁어버리고 박지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홍석환이 이를 환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취입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홍석환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이번 편성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이 젖히면 아무래도 이기주와 협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비교적 쉽게 짜진 편성 배정받은 정지민, 선행저치기 모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연달세를 이규봉,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규봉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마크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송승현과의 협공 가능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정지민이 이규봉,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규봉보다는 송승현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정지민과 송승현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노련한 김용곤이 타종전으로 정지민 뒷자리를 꽤 차게 되는, 받아서 털어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죠. 혼자 달아날 수밖에 없는 정지민이기 때문에 김용곤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지민이 김용곤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하지만 알아서 김용곤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한 만큼 정지민과 김용곤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승현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인철이 힘을 쓰고 황영근, 김용곤, 김태훈이 내선 잡게 된다면 정지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김용곤, 김태훈의 견제에 정지민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근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승부욕을 띄워야지만 선발 우스급 강급 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쓰고 김용곤, 김태훈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정지민 견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용곤하고 황영근이죠. 김영곤하고 김태훈 정도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황영근의 묵직한 선행력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지민이 훌러덩 넘어서거나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영근의 묵직한 선행력이 통한다면 김용곤, 김태훈의 동반 입상도 노조 안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이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훌러덩인 것 같습니다. 송승현의 홈권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규봉도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앞선 라운드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비노조 선수들로 구성된 편성, 이정석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9월 19일날 낙차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속감 살려나가고 있는, 직접 힘을 쓸 수 있는 이정석.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같은 성향 선수들로 구성된 편성인 만큼 이정석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한율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김동을 뒤더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율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정석이 몰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한율 자체가 다소 좀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한율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만큼 이정석이 차분하게 몰고 가게 된다면 김두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한율보다는 김두영의 홈런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과 김두용의 동반 입장 쪽에,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김한율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정석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가능하죠. 이정석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두용이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과 김두용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정석과 김한율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견주권은 기본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석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11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정석이 서둘러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용하고 박철성이죠. 김두용하고 김한율 정도는 아무래도 이정석이 타이밍 잡지 못하거나 고전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김두용하고 박철성입니다. 김두용하고 김한율 정도는 이정석이 빠졌을 때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석이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죠. 또 같은 성향 선수로 구성된 편성을 배정받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정석이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김한율과 김두용 중에서는 좀 김두용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이정석이 빠질 가능성까지는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 제가 봤을 때는 우스컵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양진우하고 조재호의 연합, 박지웅하고 고병수의 연합으로 경주가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도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서로 눈치작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준수가 자리 잡게 된다면 박지웅, 고병수, 김호중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재호가 자리 잡거나 양진우가 자리 잡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 박지웅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박지웅 득점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주가 마크 추이에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경주가 올해 한 번 있었는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한 편성에서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박지웅, 고병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진우가 저치기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조지와의도 협공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웅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양진우도 쉽게 경주 프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번 편성 박지웅보다는 양진우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우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조재호도 특선에서 강급을 된 이후 상당히 좀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양진우가 짧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조재호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진우하고 조재호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좀 박지웅하고 양진우의 맞대결에서는 양진우가 좀 더 노련한 경주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양진우하고 박지웅이죠. 양진우하고 조재호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박지웅이 짧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대세로 고병수와는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김호중이 받아서 박지웅이 뒤로 꽤 차게 된다면 아무래도 9-5년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지웅하고 김호중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노조 선수들 중심으로 하는 박지웅과 고병수입니다. 박지웅하고 김호중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노조 선수들의 완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도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양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때문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함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볍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 최근 선전으로 득점이 높아졌었던 이수원, 다소 직전 광명 경주에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윤재가 3.93으로 기아를 올렸습니다. 후미권 김종현이 후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 이수원, 김종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윤아입니다. 박윤아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박윤아가 때렸을 때 11조 때 중반 시속이 나옵니다. 최근 정윤재보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박윤아가 오정석이라든지 주윤호, 정윤재하고 박훈재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 믿다가 이수원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윤재가 자꾸 힘을 썼을 때는 이수원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면서 김종현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가 내선 잡게 된다면 정윤재가 못 넘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윤아의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노저서들 묶어서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가면 오정석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윤아가 가면 주인호가 따라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박윤아하고 오정석입니다. 박윤아하고 주인호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박윤아하고 오정석, 박윤아하고 주인호 동반 입상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정윤재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이수원, 여기에 김종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수원이 정윤재 몰고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정윤재가 못 넘어서게 된다면 이수원 혼자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박윤아를 간신히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구팀 지금은 수성과 대구로 갈라지면서 타점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박윤아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고 이수원이 짧게 넘어서게 된다면 이수원과 박윤아의 동반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참만큼은 정윤재가 기회를 한껏 올렸기 때문에 내선 잡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까지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수원과 정윤재예요. 이수원과 박윤아의 동반 입상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완벽하게 협공이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현까지 비너주 안승도 정윤재 이수원 정윤재 김종현으로 이어지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배당 공략부터 오정석과 협공 가능성 주인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 노조 서돌 중심으로 하는 전략 충분히 먼저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재가 넘어서면 이수원이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하지만 박윤아가 내손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정윤재 믿다가 이수원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2라운드 양희천이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6월 20일 특선에서 낙차 사고 당하고 우수로 내려와서 출전하고 있는 양희천 과연 얼마만큼 제 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양희천 앞선에서 김태현이 힘을 써주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힘을 쓰고 양희천이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작전 김태현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양희천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정욱, 김민수가 외선 반격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후미권 따라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희천과 김민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양희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량이라고 한다면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 죽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진 김태현이긴 합니다만 선수비 모두 가능합니다. 내손 잡고 힘을 쓰면 돼요. 양희천이 몰가서 살짝 쥐혀 나가는 노조 안승이죠. 홈이 김민수가 받아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현도 타이밍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욱이 힘을 쓰고 김민수 역에 이유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양희천이 배당만 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낙차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민수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 김민수의 뒷자리 이유진이 막혀 나갔을 때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민수하고 송정욱입니다. 김민수하고 이유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양희천의 몸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태현이 시원스럽게 견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양희천의 컨디션 점검이 우선인 만큼 한 템포 가볍게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예 빠지면 김민수, 송정욱이죠. 김민수, 이유진까지 비노조 완승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기량 발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낙차한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금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